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확진자가 교도소 직원들 중에서만 나와 재소자들에게까지 전파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교도소 직원들에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615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은 교도관 확진 때문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교도소 별도 공간에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와 다른 층, 다른 방에 수용 중인 50대 남성도 확진돼 61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최근 확진된 607번째 확진자인 광주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교도소 내에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이 심층 역학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 전남대병원을 드나들었던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재소자 가운데 추가 확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환자 상태라든지 방금 첫 번째 환자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그 검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주 급증했던 전남대 병원발 확진자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면서 광주 전남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 돼버린 조선대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조선대병원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환자가 53%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67%는 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환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이 오는 25일부터 진료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처럼 무조건 대학병원부터 찾는 발길이 이어진다면 진료 차질이 계속될 것이라며 광주 시내에 응급실이 있는 20개 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 줄 것을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발열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들의 치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응급실에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병상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38도가 넘는 고열과 복통에 병원을 찾은 김영부 씨. 119 응급차를 타고 목포의 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상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또 다른 병원 두 곳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구급차에서 1시간 이상 시내를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해열제 등 응급량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고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뒤인 닷새 만에야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병원 진단 결과 식중독으로 판정돼서 그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들은 격리 병상이 갖춰진 중증 응급진료센터에 입원해야 하지만 현재 전남에는 병원 3곳에 20병상이 전부. 한 번 격리 응급실에 입원하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머물다 보니 병상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발열 환자들은 지금 코로나 검사를 상당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 환자를 빼지를 못하거든요. 매일 200명가량 발생하는 전남 지역 발열 응급 환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현재 개발이 돼서 현재 병원 쪽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는 응급 진단 키트를 중증 응급진료센터에 우선 보급하는 한편 안심병원 등의 응급 환자들을 위한 격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청연 메디컬그룹 일부 관계사가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곧바로 신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부도 위기에 몰린 걸로 전해졌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운이 갈리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청연 메디컬 관계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신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청년그룹의 재무 현황 등을 확인했고 병원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절차가 끝나고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 재산 실태 조사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년 메디컬 그룹은 최근 청년 서현홀딩스와 주식회사 CY 등 관계사 4곳을 법정 관리 신청했고 병원 대표이사 3명은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청년 한방병원 등 3곳을 묶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 리츠 운영사에 팔고 곧바로 다시 임대에 이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하려다 국토부의 반려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금융권과 채권자들에게 상환 압박을 받았고 이번 달에는 관계사 직원 600여 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금난이 심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청년 대표이사의 채무는 금융권을 제외하고도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친분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등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 14곳의 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까지 손을 댄 청년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생 가치와 청산 가치를 저울질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원의 결정에 기업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릴레이 성명을 통해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5.18 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등은 옛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재판이 열리는 오는 30일에는 피켓 시위와 문화제를 열어 전두환의 사죄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 광주본부 간부 등 20여 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과 특수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중앙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군 통합 신공항과 1,000만 평 규모의 복합 공항도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특별기획 포럼에서 무안공항의 국제선과 광주공항의 국내선, 군공항을 하나로 통합해 서남권 대표 관문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공항과 공항 신도시가 차기 대선에서 호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통합공항과 완충지역 등으로 1,000만 평을 확보해 공항 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의 준공업 지역이 지정된 지 22년 만에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광주시는 호남대 건너편과 무안 광주 고속도로 사이 42만 평에 달하는 평동 준공업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건설업체 등 17개 업체가 개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산업시설과 함께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시는 내년 초에 선정될 우선협상 대상자와 함께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빛가람 혁신도시의 사업체와 종사자, 여성 고용과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총 사업체 수는 지난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35.7% 늘어나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인 13.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연구동 2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구실 내부 30제곱미터와 컴퓨터 등 집기류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구실 쪽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